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윙 건담 제로 EW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구매 의사가 없었는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실제로 딱 두 눈으로 그걸 봤을 때 역시 프라모델과 피규어는 여러분들 실물을 보고 사야 돼요. 정말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던 애가 갑자기 내 손이 들려있더라고. 그 정도입니다. 네, 해서 발매는 2018년 2월에 발매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웹 한정판으로 발매를 했어요. 일본의 혼합 한정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는 따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직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가격이 N가로 27,000엔입니다. 27,000엔. 국내에서는 뭐 판매를 한다면은 굳이 이제 N가로 따지면 35만원 정도인데, 사실 한정판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붙어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등장은 당연히 엔들리스 왈츠, 건담 윙 엔들리스 왈츠, 파일럿은 히로 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엔들리스 왈츠의 만화책 버전 패자들의 영광에 나왔던 그런 무장들이나 이런 모습을 좀 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픽스 라인업 자체가 이 카토키 하지메 씨가 새로 디자인한 것들을 제품화하는 액션 피규어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냥 건담 픽스는 144분의 1 스케일인데 메탈 콤포지트면은 100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다이캐스트, 관절이나 이런 데 프레임 쪽에다가 쇠를 넣어서 좀 더 강도나 이런 걸 좀 더 좋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윙제로 역대급입니다. 진짜 제가 만져봤던 것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이에요. 자,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메탈 빌드 쪽보다 낫다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메탈 콤포지트 얘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 변형이나 이런 기믹 전부 다 탑재하고 있고, 조형이나 아니면 새로 리파인된 부분 일부 막 이런 것들이나 도색 부분에서 도색 전혀 미스 없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 좋았고, 일단 마감 상태 정말 좋고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리뷰를 보기 전에 점수 알려드리면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뭐 10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만족도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퀄리티 면에서도 그렇고 재현도나 이런 것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메탈 콤포지트 윙 건담 제로 EW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그냥 정면에서 봐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그 윙제로와는 그 너무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프라와 비교하기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진짜 MG 윙제로 2.0 나오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건담 액션 피규어 중에 거의 탑급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회자가 되었던 이 하이 레솔루션 윙제로를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스페셜 코팅 버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조형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윙제로 쪽이, 메탈 콤포지트 쪽이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친숙한 모습에 가깝죠. 아무래도 하이 레솔루션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갑자기 너무 변한 느낌? 그런 건 있었는데, 이제 메탈 콤포지트가 이제 퀄리티와 디자인 둘 다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스케일이 같은 또 이제 MG를 갖고 와봤습니다. 건프라 MG고요. 어찌 보면 이제 메탈 콤포지트랑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닮았죠. 하지만 고급스러운 도장과 함께 좀 뭐랄까 날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만 그냥 봐도 참 화려하네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메탈릭 도장이라든가 그런 그 외 데칼이라든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일단 머리의 디자인이 어찌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땐 좀 크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도 이 머리에 이 먹선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박스만 까면 되고 따로 신경 쓸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이사이의 몰드에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은색으로 곳곳에 금색, 은색으로 다 이렇게 도장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계속 있고 계속 내려가서 발끝까지 이렇게 다 은색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메탈릭적인 포인트들도 이제 또 디자인이나 이런데 화려함에 한몫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면은 이 덕트 같은 이 내부는
오묘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묘하게 살짝 그 스페셜 코팅처럼 이 분홍색이 살짝 돌아요. 아주 살짝 도는 정도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겉에는 그냥 일반적인 메탈릭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 부분 그리고 내부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투톤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깨에 또 하나의 진한 파란색의 무광 도색이 되어 있는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겹겹이 그런 여러 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데 심심하지가 않아요. 가슴의 클리어 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영도도 높고 내부도 보이고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나 허리 쪽 빨간 색깔 등등 화려하게 몰드 많이 파여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파여 있는 것도 아니네요. 네, 자세히 보면은. 그 외에도 어깨 부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젖어 있는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아주 어깨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톤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팔뚝이나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포인트적인 부분들 아주 많고요. 이 팔꿈치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다이캐스트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메탈 프레임이 보이기도 하죠. 팔뚝이 정말 화려해졌는데, 원래 그냥 파란색 생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냥 빨간색에 날개 달려있는 정도였는데, 은색 포인트, 데칼들, 그리고 정말 이 분할이나 이런 게 정말 멋있고 금색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보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팔뚝 끝에 있는 이 클리어 그린도 눈에 띄고요. 손도 정말 멋있기도 한데 은색 건메탈 쪽으로 해서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손도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액션을 위한 편손도 한 세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빔사벨을 위한 손도 존재합니다. 빔사벨 손 같은 경우는 약간 꺾인 손목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버스터 라이플 등을 위한 손도 당연히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스커트도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이는 내부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연히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약간 코팅되어 있는 거, 분홍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 보이죠? 이 사이드 스커트 쪽도 정말 화려하게 데칼들이 정말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해요. 깔끔하게 붙어 있어서 뭐 보기 흉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리어 아머 같은 경우도 은색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 포인트 보이고, 파란색의 투톤 도장 아주 눈에 띕니다. 이 다리 쪽도 한번 타는데 몰드가 신규로 파여 있는 건 물론이요, 무릎 부분에 있는 투톤 이런 도장도 눈에 띄고, 이 데칼들이랑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투톤으로 갈라놓은 것도 그렇고, 역시 카토케시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프라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멋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롭게 밑으로 뾰족하게 내려오는 조형으로 되어 있고, 발바닥이나 이런 데도 몰드는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다이캐스트도 눈에 띄기도 하고요. 다리의 뒤쪽도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도장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메탈릭적인 포인트들 뒤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당연히 날개겠죠. 이 날개가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형태만 보고 본격적인 기믹은 특징 기믹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날개에 이렇게 살인적인 데칼들도 하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날개가 바깥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투톤 도색도 되어 있고 다 좋은데, 안쪽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탐났거든요. 그래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깃털 같은 느낌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놨어요. 이야, 진짜 조형이, 디자인이 미쳤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또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이 보조 날개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 같은 데선 보통 이 아랫부분이 약간 볼록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부 다 직선적으로 촥촥촥 내려오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 깃털의 뭉침이라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화려하고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메탈 콤포지트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다이캐스트겠죠. 메탈 콤포지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백팩 분리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백팩의 내부를 보면은 기본적인 지지대, 메인 주익의 지지대는 전부 다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어요. 움직여야 하는 조인트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날개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동 포인트는 전부 다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약간 직접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보조익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그런지 따로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메탈릭 도장이 되어 있는 수준으로 그쳤네요. 그리고 소체도 겉보기에는 다이캐스트가 얼마 안 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백팩을 보면은 이제 백팩에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가 내부가 또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내부가 다이캐스트로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또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팔꿈치 부분, 무게를 많이 실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다이캐스트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면은 고관절과 함께 내부도 전부 다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와, 튼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벌려보면은 다리 내부에도 다이캐스트, 무릎 쪽 관절,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이렇게 다 다이캐스트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발바닥에도 다이캐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무게가 아래쪽으로 실리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발목의 내부에도 전부 다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다이캐스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 좋았던 게 우리는 항상 건담을 만들고 만지고 하면서 사면서도 이 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얇은 뿔 부러지진 않을까. 그런데 이 메탈 컴포짓 윙 건담에는 짜잔, 여분의 뿔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뺐다 꼈다 쉽게 됩니다. 그냥 쏙 빼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손쉽게 뺄 수 있다면은 파손 걱정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헐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스무스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기믹 자체는 메탈 빌드 때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각도 조정이 가능하고, 윗부분도 이렇게 클러치를 이용을 하면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클러치를 벌리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믹을 가지고 있고, 베이스에는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1016 메탈 콤포지트 윙 건담 제로라고 써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글씨만 딱 써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재현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머신 캐논, 이 어깨 부분에 수납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보통 머신 캐논은 이 어깨 전체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닙니다. 앞부분만 딱 뚜껑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머신 캐논 바바방 쏘는 부분이 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빔사벨은 당연히 이렇게 백팩에 수납이 되어 있겠죠. 보조이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하얀 색깔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녹색깔 빔사벨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빔사벨용 송과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꺾인 손목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쫙 뻗어있는 그런 손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대망의 메인 무장, 트윈버스터 라이플입니다.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일단 메탈릭 도장을 이용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총구부터 데칼을 이용을 해서 화려하게 되어 있고, 이제 동력선 같은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도색을 따로 해줬습니다. 센서 부분도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은색 포인트 여기도 존재하고요. 동력선 같은 부분도 다 이렇게 도색이 따로 되어 있고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그냥 진짜 올 메탈릭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손잡이도 접어줄 수 있지만 라이플은 손에 쥐어봐야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양손에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쥐어봤습니다. 굉장히 듬직한 느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참 놀랐던 게 아무래도 프라모델 때도 그랬고 언제나 그랬지만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무게중심,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손목,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 덕분에 이 메탈 콤포지트에는 자, 이렇게 생긴 투명한 클리어 파츠가 한 세트 동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 팔뚝 아래에 있는 조인트와 라이플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면은 처짐 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팔뚝에 고정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은 굳이 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클리어 파츠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은근히 배려가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부를 열어주고 내부의 조인트를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픈해준 다음 교차하면서 장착! 자,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완성입니다. 이거 이제 손에 쥐고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극중에는 어떤 모습을 오마주해서 포즈를 잡아봤는데 역시 트윈버스터 라이플 박력이 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지대 없이 굉장히 조금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 상태에서도 아까와 같은 클리어 지지대가 들어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줄 수 있죠. 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파츠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신경 쓰지 않는 한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아주 타이트하고 튼튼하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어 파츠 말고도 또 있어요. 이렇게 뭔가 덮개같이 생긴 클리어 파츠인데 밑에는 스탠드 조인트까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했더니 이렇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받쳐주고, 자, 이런 식으로 홈스테이지나 액션 베이스 등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클리어 파츠가 없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무장, 바밤, 쉴드가 있습니다. 윙건담 EW의 쉴드 같지만 파란색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제로에 더 가깝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앞부분엔 클리어 그린 파츠를 이용을 한 포인트도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그리고 뭐 이제 도색도 여전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색에 미스가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내부도 정말 복잡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변형을 위한 기믹이라든가 그런 게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팔뚝에 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장착을 완료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덩치가 되게 커 보이는 윙제로가 됩니다. 이게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 팔뚝에 있는 날개 부분이 있죠. 요게 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내부에 쏙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건담 윙 시리즈가 만화책이 연재가 되면서 패자들의 영광이 진행이 되면서 나온 바로 이 메서츠베르그입니다. 총 6개가 부속되어 있고, 한 개만 봤을 때는 메서츠베르그,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봤을 때는 드라이츠베르그, 6개가 전부 모이면 도펠트라는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뭐 도펠트가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트윈버스터 라이프랑 또 도킹을 해야겠지만 일단 드라이츠베르그까지는 기본 형태로 만들 수 있죠. 트윈버스터 라이플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메탈릭 도장으로 되어 있고 내부의 몰드나 이런 것도 은근히 챙겨준 느낌이 있어요. 겉에도 당연히 데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디테일업을 해주고 있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3개의 무장을 드라이츠베르그로 연결해줄 파츠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내부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에 이 총 같은 부분에다가 이 슬라이드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를 연결하고 나면은 드라이츠베르그의 완성입니다. 당연히 뒤에 손잡이로 손에 쥐일 수도 있겠죠. 3개의 라이플이 또 하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도킹이 되었네요. 야, 요걸 또 손에 쥐어보도록 하죠. 자, 손에 쥐어봤는데 여전히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트윈버스터 라이플과 같이 여기도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조인트와 좀 다른 점이라면 좀 각진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사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그냥 투박하게 생겼어요.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장착하고 나면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아주 튼튼하게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손에 드라이츠베르그 손에 쥐어봤는데 이건 나름대로 박력이 있기는 하네요. 네, 약간 무장 자체가 좀 과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나름의 멋이 있어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이츠베르그, 메서츠베르그들을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에 장착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 파츠를 이용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착 준비가 완료됐고, 장착하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하게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요거를 3개 장착하면, 자, 이렇게 3개 장착하면 드라이츠베르그 버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6개 장착하면 그때야 이제 도펠트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도펠트가 완성이 됩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메서츠베르그 6개, 굉장히 화려하고 박력 있게 완성이 되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무겁기 때문에 그 받침대 클리어 파츠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스베르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런 추가 파츠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 메서츠베르그를 3개 장착 가능한데, 자, 이렇게 연결된 스베르그 어디다 쓰느냐? 쉴드에 장착합니다. 쉴드에 조인트를 노출시켜서 쉴드에 끼워주면, 자, 이렇게 쉴드에다가 스베르그를 전부 다 장착한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정말 화려하긴 한데 과하다는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자, 츠베르그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츠베르그끼리는 자기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기믹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에 장착 가능한 조인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 메서츠베르그 3개를 연결한 거를 드라이츠베그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치 날개처럼 완성이 돼서 정말 화려해지기도 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느냐? 허리에 장착할 수 있어요. 이 허리 아래쪽에 무언가 덮개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벗겨보면 이 내부의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여기다가 짠!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요. 아까 남는 이 파츠들은 여기다가 수납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츠베르그의 손잡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수납을 할 수 있고 요건 이제 변형을 하든 말든 다 여기 허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납까지 하면 진짜로 이 메서츠베르그, 이 츠베르그 시리즈의 기믹이 끝입니다. 정말 기믹 많네요. 그죠? 자, 이번엔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목 부분 회전하는 게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회전합니다. 다만 이제 숙이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 근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는 숙여주니까 좋네요. 너무 푹 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주고요. 어깨 부분이 아주 화려했는데 어깨가 내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냥 쭉 뽑혀 나옵니다. 쭉. 그리고 이 상태로 어깨를 그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어깨 자체 내부에도 이렇게 드는 기믹이 있어요. 다 가동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자체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 팔꿈치 아래로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들거나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이 취해질 수 있고 그리고 손목도 이제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 때문이겠죠. 그리고 허리 부분 자, 회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슴을 숙이는 게 정말 좋았는데 외장이 쑥쑥쑥 들어가면서 정말 크게 굽혀집니다. MG 때도 굽혀지는 거는 참 좋았지만 이거 메탈 콤포지트에서도 이렇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크게 굽혀주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 메탈 빌드랑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내부 축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할 때는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벌어지는 것도 크게 벌어지는데 그냥 아무래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빡빡한 느낌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는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왼쪽 다리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 다이캐스트의 강도 차 때문에 이제 올라가네 마네도 결정될 수 있겠죠. 이쪽은 저는 아까보다 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도 같은 거는 확실히 좀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면은 또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무릎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외장이 다 갈라지죠. 그래서 무릎을 굽힐 때 아주 화려하게 굽혀지면서도 크게 굽혀집니다. 움직이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힐 때 쭉 내려오면서 무릎이 딸려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상당히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이중 관절입니다. 위에 하나 있고 밑에 관절 하나 있어요. 아래부터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릎이 빠져요. 이게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가다듬어서 자, 이렇게 끼면은 바로 껴지는 구조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쪽 무릎부터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허벅지 슬라이드까지 같이 따라오는 구조로 돼요. 발목은 진짜 접지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여주고요. 위에 부분은 발목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률은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뒤로 뻗는 거, 발바닥 굽혀지는 거, 접히는 거 다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크게 굽혀집니다만 앵클 가드 부분, 여기가 좀 디테일하게 좀 움직여서 이제 굉장히 좀 관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끝까지 앵클 가드가 내려오는 구조로 가동도 시킬 수 있습니다. 날개의 가동은 따로 한번 볼까 합니다. 해서 일단 주의기의 관절 앞뒤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고 이 상태에서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 윗부분이 참 좋았던 게 이 위아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태로 앞으로 꺾이기도 뒤로 꺾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회전도 가능하죠. 그래서 관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액션을 취하고 많은 날개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익, 당연히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그런 기믹도 있지만 심지어 날개도 이렇게 뻗어지는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이 관절, 이 지지대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절이 하나 추가된 거죠. 좀 더 다양한 날개 액션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 기믹 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기권 돌입. 원래는 이렇게 대기권 돌입할 땐 어깨를 이렇게 뽑아서 접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매뉴얼에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이 상태로 덮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덮기 전에 당연히 깃털들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맞물릴 수 있도록 날개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가슴 쪽으로 모아주면은 대기권 돌입 모드가 완성됩니다. 뭐 심심하진 않은 정도인 것 같은 느낌. 네. 이번엔 제가 놀라고 또 놀랐던 날개의 전개입니다. 정말 멋있게 되는 게 날개 전개가, 야, 이건 역대급이에요. 앞에 열리고 뒤에 열리는데 바깥쪽 열리고 내부가 또 열리면서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날개가 밑으로 쭉 그리고 촉촉촉 갈라집니다.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익의 전개가 완성이 되는데, 와, 진짜 깃털도 하나하나 따로 다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살짝살짝 좀 잡아주면 이렇게 날개를 펼쳤을 때 굉장히 좀 이제 진짜 날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의 깃털 액션까지도 가능하고, 날개 자체가 정말 화려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진짜 돈값 하는구나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익도 한몫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에가 오픈이 되고요. 자, 이렇게 오픈되고 밑에가 오픈이 되는데 평소 같았으면 PG나 M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내부에 마치 F91의 날개 마냥 착착착 벌어지는 느낌으로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갈 때는 조여지고 이제 다시 나올 때 이렇게 날개끼리가 깃털끼리 싹 벌어지는 기믹이 있어서, 와, 이거 좀 더 뭐랄까 사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좋더라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참고로 주익의 이 아래쪽 갈라진 부분은 갈라진 후에도 별도로 또 가동하는 기믹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더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날개를 완전히 전개해봤습니다. 와우, 진짜로 와우, 진짜 이거 보자마자 진짜 정말 멋있구나라는, 프라모델도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계속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진짜 정말 이 기믹 그대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멋있습니다. 화려하고 진짜 날개의 끝판왕 같은 느낌. 확실히 날개도 멋지긴 한데 이 메탈 컴포지트 같은 경우는 제로 시스템 모드가 있습니다. 제로 모드라고 하는데 그거 재현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귀를 교체를 해줍니다. 전개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파츠가 따로 들었어요. 귀를 만들어줬으면 가슴도 만들어줘야겠죠. 가슴에 장갑 하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준 다음 가슴 자체를 앞으로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는 게요. 그래서 이 부분 가슴 완성되는데 가슴의 이 덕트 부분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 디테일했고, 어깨가 또 화려했는데 진짜 여기 정말 좋았던 게 연동 기믹이 이 장갑을 들어주면 같이 벌어져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랫부분 전개해준 다음 팔 부분도 자, 이렇게 커버를 이대로 벌려줍니다. 하면은 내부에 또 프레임이 드러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스커트, 전면 스커트는 이제 아래로 당긴 다음 프레임 드러내준 다음 옆으로 벌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성되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대로 벌려주면은 아까 팔뚝처럼 드러나고요. 다리 부분은 이 종아리 부분을 좌우로 열어주면 내부가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스러스터 부분도 오픈. 짠! 이렇게 하면은 여길 빼먹을 뻔했군요. 아래쪽 어깨 아래쪽 장갑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제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그죠? 자, 이제 제로 모드를 아까의 날개와 함께하면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도 멋있는 윙제로가 완성이 됩니다. 전시할 때 정말 자리도 자리지만 존재감 하나는 끝내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변형 과정이 굉장히 이제 프라모델이나 예전 제품들과는 다르게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백팩은 제거해놓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리가 가장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발을 접고 앵클가드도 앵클가드지만 뒤쪽 발꿈치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완전 돌아가거든요. 요걸 요대로 쫙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목 완성. 그리고 이제 스러스터 열어주고 이 무릎 부분이랑 이 무릎의 아랫부분과 프레임을 분리합니다.
살짝만 힘을 주면은 이 아랫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역각으로 꺾어주면 이제 정강이 부분의 조인트와 무릎 파츠를 연결.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리 하나가 완성. 스커트는 좀 복잡한 듯 화려한데 이렇게 장갑을 쭉 올려준 다음에 내부에 있던 날개가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 그대로 다시 장갑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내부의 관절이 좀 복잡한데 한 3겹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 접혀져 있는 거 최대한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팔뚝은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서 돌려준 다음 고정하고 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꺾어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도 어깨 쏙 내려서 완성입니다. 자, 이제 날개를 장착하고 날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클러치, 이게 고정되어 있던 클러치를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풀어주고요.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 팔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백팩에 있던 조인트와 허리 쪽에 있던 조인트를 맞춰서 고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껴서 완전히 껴서 다음 이 날개 프레임을 앞으로 쭉 뻗어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고관부에 파란 색깔 파츠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려주세요. 이게 스탠드 조인트니까 나중에는 좀 귀찮아지니까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쉴드만 맞춰주면 돼요. 쉴드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먼저 팔뚝에다가 끼던 조인트 떼고 수납되어 있던 조인트 바깥으로 드러내고 들어서 날개 쭉 펴주고요.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그럼 커버가 드러나죠. 슬라이드로 살짝 빼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착하기 전에 트윈버스터 라이플도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 이렇게 손잡이까지 넣고 밑으로 이렇게 뒤쪽 파츠를 접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두고 쉴드에 장착을 미리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쉴드의 끝부분을 이 프레임, 메탈 프레임 쪽에다가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거의 끝났군요. 이 커버를 이렇게 윙제로의 머리에 씌워주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버드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 자,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이렇게 접었던 날개를 다시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멋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고 당연히 베이스 있겠죠. 베이스는 아까 그 액션 베이스에 다양한 조인트를 조합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스탠드 위에 올리면은 간단하게 전시도 완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호에 따라서는 아까 이 드라이츠베르그 있죠? 요거를 아까 허리 쪽에 조인트에 그대로 다시 장착시켜주면은 또 화려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변형할 때 장착 시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장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네오버드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츠베르그는 이제 변형할 때 달아주는 게 더 멋있기는 하네요, 확실히. 자, 오늘은 이렇게 메탈 콤포지트 윙건담 제로 EW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만져봤던 건담 이 액션 피규어 라인업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정도로 참 괜찮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마감도 마감이지만 그 외에 기믹적인 부분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라는 이 고급 브랜드 라인업을 아주 잘 살려놓은 그런 조형이라든가 이런 도색들 이런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윙제로의 퀄리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거기다가 뭐 전체적으로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참 좋았고요. 상세 점수를 알려드리면은 외형 10점. 사실 요 메탈릭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은은하게 이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 스페셜 코팅 부분, 그런 부분도 참 좋았고, 은근히 이제 꼼꼼하게 넣어놓은 데칼들 정말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장도 10점.
드라이츠베르그의 그 수많은 기믹을 여기다가 다 때려박았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냥 수납되고 총에 거치되고 더 있네? 무슨 기믹 덩어리야 애가. 붙이면 다 돼. 뭐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동도 10점 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날개 가동, 그리고 강도, 그리고 관절들 이런 거 참 좋았고요. 어깨 가동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강도까지 좋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진짜로. 고관절 마찬가지, 무릎 마찬가지. 그런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어우, 대단했어요. 기믹적인 부분도 10점 줘야겠죠. 당연히 변형 다 깔끔하게 가능하고 두 가지 형태 다 재형 가능하고 그 와중에 드라이츠베르그 같은 것도 다 여기다가 장식 가능하고 뭐 기믹 덩어리잖아요. 제로 모드. 와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점 10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